자, 이제 수학원 우리 실력 파트에 드디어 15단원, 마지막 단원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15단원은 많이 쉬운 단원이에요. 쉬운 단원인데, 15단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석에 있는 15단원 문제들은 사실은 약간 교육 과정을 살짝 벗어났지만, 얘는 되게 쉬운 단원입니다. 수열은 나열이다 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오늘 수업 때 딱 15단원에 필수 예제까지만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연습 문제는 동영상으로 제공을 할 건데, 이 뒤에 전범위 테스트가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수원 실력을 하기 때문에 전범위라고 한다면 수학 원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학 상부터 쭉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어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님과 좀 약간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더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같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수학상부터 포함되는, 그러면은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세 개죠. 세 개이기 때문에 30문제, 우리 30문제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딱 정확히 딱 재서 딱 테스트를 보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우리 15-1번부터 가볼 건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은 단원 자체가 수학적 귀납법이고,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첫 번째 주제는 귀납적인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등차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이다, 이게 하다 보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시 세 가지였거든. 첫 번째는 정의,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D가 되었다. 등차 수열이야.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 마 1T. 세 번째는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더라. 이 세 개는 전부 다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인데, 근데 그 중에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항과 항들의 관계를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럼 항들과의 관계로 본다면 첫 번째 식은 항과 항의 관계인 건 맞아. 그럼 얘는 귀납적 정의야. 근데 두 번째 식은 이건 항들과의 관계는 아니거든. 그냥 n번째 항이 이거다라고 하는 일반항이지, 얘는 항들의 관계는 아니라고. 그럼 이거는 귀납적 정의는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역시 항들과의 관계인 건 맞잖아. 그럼 이것도 귀납적 정의인 건 맞아. 그쵸? 그러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귀납적 정의는 이 두 개인 거야. 만약 어떤 문제에서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등차 수열이구나, 또 얘를 만족한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라보면 되고,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주느냐, 이거를 읽어준다면 이놈과 이놈의 관계인 거고, 이 좌변 자체가 하나의 주어 같은 거지. 그래서 얘를 읽어주면 상대적으로 이놈은 이놈에 대해서 다음항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것을 다음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D로 일정하다라고 읽어주면 돼요. 다음항 빼기 전항이 일정하다. 그럼 얘는요, 왼쪽이 주어니까, 그럼 얘는 누구냐? 셋 중에서의 가운데 값이거든. 그래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그럼 얘는 이거의 전항이고요, 얘는 이거의 다음항이잖아요.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전항과 다음항의 합이랑 같다라고 읽어주면 될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항들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그 관계를 언어적으로 읽을 수 있다면 이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등비수열에 귀납적 정의를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거를 제외한 등비수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다. 등비수열이죠. 그 다음에 역시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 항의 곱이랑 같다. 이 두 개가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이겠네요. 오늘 배우는 거의 절반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거다. 하지만 외우고 있지 않은 거 소위 말하면 뭐 이런 건가요? 듣보잡? 이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이 나온다고. 생전 처음 보는 귀납적 정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 듣보잡은 다 어떻게 푸느냐? 수열은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거다. 그래서 나열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나열하냐면 간단해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나열한다야. 선생님 그러면요 100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나열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5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5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항들을 나열해서 5번째 그 값만 구하면 된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귀납적 정의는 나열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습 목표거든. 그래서 뭐 정석에 있는 것처럼 n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 n번째 항 구하지 않고 얘를 5번째 항을 구하시오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주는 게 나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n번째 항을 굳이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나열해서 5번째 항만 구하면 돼요. 물론 100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는 있어. 그럼 어떤 경우냐면 나열했더니 반복하는 주기성을 갖는 수열. 그게 뭐 3971, 3971 이렇게 반복한다면 당연히 100번째 항 추정할 수 있잖아요. 주기성을 가지면 그때는 주기를 찾아서 값을 구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듣보잡 같은 놈들은 그냥 나열하는 거야. 막 공식적으로 막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오늘 수업은 굉장히 쉬운 부분인 거죠.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5-1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 n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고요? 사실 n번째 항 구할 필요는 원래는 없다고. 원래는 5번째 항 정도까지만 구해도 된다였는데 근데 얘는 1번과 2번은 이미 암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듣보잡이 아니라고.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맞죠? 1번 뭔데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1번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등차 수열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등차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가 되는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일반항 A에는 공차가 3이네요. 공차가 3, 3n.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야. 그쵸? 두 번째 문제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써 있잖아. 가운데 항의 제곱이
전항과 다음항의 곱이랑 같다. 아, 역시 알고 있는 거다. 뭐다? 얘는 등비수열이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열된 걸 봤더니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 알고 있는 거다. 하지만 세 번째 값은 첫 번째 항이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다고. 아, 뭐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좌변이 주어 같은 거니까 이 좌변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서 얘는 다음항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음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인 거야. 아, 얘를 우리 뭐라고 하자? 득보잡이라고 하자. 이건 모르는 거다. 물론 이거를 아는 애들이 있어. 배운 애들이 있다고. 뭘 배우냐면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푼다라고 배운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중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요 15단어는 진짜 어려웠어요. 난 되게 어렵게 배웠어.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 선생님이 이러한 유형들을 17개 정도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열의가 있으신 선생님이었어. 한 17개를 쫙 정리해서 각 유형당 한 2-3개 정도의 예시문을 막 같이 막 제공해주면서 이걸 다 외워라 였어. 그러니까 나는 뭣도 모르고 그때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17개 다 외웠다고.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아 얘는 유형 3번이다 이건 유형 7번이다 이거 계속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한 달 동안 해도 이게 안 돼. 계속 헷갈리고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잘못 배운 거야. 뭔데? 수열은 나열이거든. 등차랑 등비수열이 아니면 어떻게 푸는 거야? 얘를 가지고 막 소식적으로 풀지 말고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냥 나열하는 거라고. 나열하면 뭐가 보인다? 규칙이 보일 거다. 하지만 규칙을 찾을 필요 사실은 없다. 왜? 수능에서 뭘 물어보니까 n번째 항 구하시오 안 물어본다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야. n번째 항 구하시오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5번째 항을 찾아라. 이 문제밖에 안 나와. 아 그러면 17개 유형들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나열하는 거야. 인생 별거 없다 이거죠. 나열해보자. AN을.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잖니? 그럼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이니까 전항이 지금 2잖아. 그러니까 다음 항은 2 더하기 1분의 2죠. 3분의 2다. 그럼 또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1 분의 3분의 2 3분의 5 분의 3분의 2 5분의 2다. 다음 항은 5분의 2 더하기 1분의 5분의 2 5분의 7분의 5분의 2니까 7분의 2가 되고 5번째 항 구하시고 나온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항 또 나열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9분의 2가 나온다고. 아 그러면 5번째 항 9분의 2 이게 정답인 거야. 물론 너희들 나열들이 규칙 보이지 않아요. 분모가 1, 3, 5, 7 분자는 2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한다면 1, 3, 5, 7은 2n 마 1인 건 알고 있잖아. 그쵸? 등차수열 분의 2가 n번째 항인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한 줄 만에 끝나고 이걸 뭐 역수를 취해서 an분의 1을 bn으로 놓는다 이런 거 외우지 않는다고. 정석에 있는 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 같은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이 중에서 17개를 배우진 않지만 정석에는 그래도 한 약 4개 정도는 유형이 나오고 그것들을 암기해서 풀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정석에 있는 것처럼
보편화된 귀납적 정의가 나오지 않고 정말 나오는 거는 진짜 듣보잡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막 풀었던 문제들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귀납적 정의가 딱 주어진다고. 실전 문제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외우고 있는 게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나열해서 그냥 풀면 끝이다. 난 이거만 되게 강조하고 싶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식으로 풀지 않습니다. 나열해서 정답을 구합니다. 근데 빠르게 나열하려면 이거를 읽어주기를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1분의 전항 이렇게 읽어주자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열은 나열인 거죠. 나열. 15-2번 15-2번을 지울게요. 이거만 이렇게 지우고 그러면 15-2번으로 들어갔어. 첫 번째 항은 7이고 그리고 다음 거 같다. 이렇더라. 그럴 때 첫 번째 문제 n번째 항을 구하고 두 번째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인데 역시 문제는 이거지만 실제는 뭐가 나온다고요? A5를 구하시오가 출제가 된다고요. n번째 항 구하시오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다섯 번째 항 구하시오가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내신에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준다?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4n을 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나열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7이고요. 그럼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두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1 집어넣어주면 4를 더해야 돼. 아, 다음 항은 여기다가 4를 더한 거야. 그러면 11이네요. 그러면 또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이제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세 번째 항이니까 4의 2배인 8을 더해야 되는 거죠. 19이고요. 그럼 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12를 더하는 거겠죠. 4 곱하기 3을. 아, 여기다가 12 더하면 31이고 그럼 그 다음 항은 16을 더하면 되는 거다. 47. 다섯 번째 항은 4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얘는 n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 n번째 항을 구하라. 아, 이거 어떻게 푸냐면 얘를 그나마 수식적인 거랑 비슷하게 푼다면 우린 이렇게 표현된 수열을 이게 만약에 일정하다면 등차 수열이지만 일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긴 꼴이냐면 이렇게 생긴 꼴이긴 한데 그 형태가 이렇게 된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그게 일정한 값이 아니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꼴인 거잖아요. 우린 이러한 꼴을 대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는 해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수식적으로 푸는 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라고. 나는 교육과정을 지금 벗어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n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 구하는 거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런 대차 수열 꼴을 어떻게 푸냐면 기본적으로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나열 후 더하는 거야. 나열 후 더하는 거야. 아, 어떻게 푼다? 얘 n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나열해서 더하는 거야.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4가 된다. 그쵸? a2 안 구합니다. 2를 집어넣어주면 a3은 a2 더하기 8이고요.
A4는 A3 더하기 12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열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땡땡땡땡. 어디까지 쓸 거냐? n번장을 구하고 싶으면 an은까지 가면 돼. 그럼 an은 요 규칙에 의해서 a n-1 더하기 4 곱하기 n-1이죠. a4가 a3 더하기 4 곱하기 3 4 곱하기 n-1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A2 지워지고 A3 지워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지워진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A에는 A1 더하기 A1 아까 7이었죠. 7 그러니까 7 더하기 4로 묶어주면 1부터 n-1까지의 합이 되네요. 이게 n번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 5번장 구하기 위해서 굳이 n번장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그래도 n번장 구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진 분명히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나열하는 거다. n번장 구하고 싶어도 나열해서 그냥 더해라. 그죠? 이런 꼴 나열입니다. 그러면 n번장 구할 수 있고 그 합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15-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읽어주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3의 n제곱을 곱하는 거야. 역시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요? 5번째 항을 구하시오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그럼 일단 5번째 항을 구해보자. 이것도 5번째 항을 어떻게? 나열해서. 그럼 나열해요. AN을.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첫 번째 항이니까 이제는 3을 곱하는 거죠. 세 번째 항은요. n에다가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곱하기 두 번째 항이야. 여기다가 3의 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3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야. 다음에는 3의 4제곱을 곱하는 거야. 5번째 항은 3의 10제곱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역시 여기서 n번째 항 어떻게 구합니까? 나는 수식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마치 이거는 얘랑 비슷한 놈인 거잖아요. 등비수열처럼. 하지만 이거는 일정한 값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역시 n에 대한 식을 곱하는. 어찌 보면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n에 대한 식을 곱하는 거야. 그럼 수열은 나열인데 얘는 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나열 후 이제는 곱이니까 나열 후 곱하면 n번장 구할 수 있습니다. n번장 구하고 싶으면 나열 후 곱하면 되는데 이놈도 이름이 있어. 이름은 좀 안 예뻐요. 개, 비. 비가 뭔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그쵸? 개비수열이다 라고 이름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뭐 이름 중요하진 않아요. 뭐 교육과정 벗어나니까. n번장 구해볼게요. n 대신에 1부터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A2는 A1 곱하기 3 뭐 3의 1제곱. A3은 A2 곱하기 3의 제곱. A4는
A3 곱하기 3의 세제곱 땡땡땡 AN은 AN-1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이거를 싹 다 곱해버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놈들이 서로 약분되는 거야. 다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쵸? 좌변과 같으면 서로 약분돼서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뭐가 남아요? AN은 A1 1이죠. 1 곱하기 다 곱하니까 그러면 지수끼리를 더하는 거 1부터 n-1까지의 합인 얘가 되겠네? 이게 n번장인 거야. 역시 하지만 이걸 구할 일은 아마도 없다. 아마도 n번장 구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단원 공부하면서 그냥 A를 한 번만 그냥 구해보시고요. 앞으로는 5번장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그냥 여러분이 더 좋을 거야. 왜? 거듭말하지만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요. 완전히 듣보잡이 나옵니다. 그냥 생전 처음 보는 그러한 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제를 n번장을 구하지 말고 그럼 네 번째 문제를 이제는 5번째 항만 구해볼게요. 이제부터는 n번장 구하지 말고 5번째만 구하자. 4번 첫 번장은 1이고 두 번장은 4다. 그 상황에서 다음을 만족한다. AN 더하기 2 마이너스 3 AN 더하기 1 더하기 2AN은 0이다. 주어를 뭘로 보는 게 좋냐면 우린 나열한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항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어떤 수열이 있다면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꿀 것 같아. AN 더하기 2는 으로 정리하는 거지. 왜? 나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면 다 넘겨버렸어. 3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 AN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자 이거 뭐라고 읽어주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열된 거에 이거는 다음항이에요. 그럼 읽어주기를 다음항은 그럼 얘는 뭐죠? 이거의 전항이죠. 3 곱하기 전항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럼 얘는 이거의 전항이잖아요. 전전항 이라고 읽어보자. 그리고 수열은 나열이니까 나열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3입니다. 나 뭐 구하고 싶은 거야? 5번째를 그냥 구하고 싶은 거야. 얘가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인생 별거 없다. 이제 얘를 구하는 거죠. 뭔데요? 다음항이잖아요.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이거의 3배에다가 12 이거의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야. 이거의 2배를 빼는 거야. 10이네. 그럼 또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야. 22. 또 다음항은 전항의 3배에다가 전전항의 2배를 빼는 거야. 46. 5번째는 46이구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n번장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석 문제 하더라도 5번장까지만 구해보시고요. 뭐 채점하려면은 5번장 구한 거랑 정답지에 있는 n번장에 5대입한 거랑 같은지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만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열해서 5번장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15-5번. 5번 문제. 첫 번째 항은 4가 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2 곱하기 an 마3이다. 그럼 얘를 읽어봐라 라고 한다면 다음 항은 전항의 2배에다가 3을 빼는 거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다음 항은 전항의 2배에 3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인생 별거 없다. 나열이다. 그래서 AN을 나열해주면 첫 번째 항 4니까 그럼 다음 항은 전항의 2배에다가 8 3 빼니까 5 또 다음 항은 전항의 2배에다가 3을 빼니까 7 다음 항은 14 빼기 3 다음 항은 22에서 3 빼는 거다. 19 다섯 번째 항은 19가 되네요. 선생님 저는 진짜 n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 그러십니까? 문제를 왜 바꾸십니까? n번째 항 구해요? 규칙 봐봐. 규칙 나열된 숫자의 규칙 보여요? 그 숫자의 규칙이 이렇게 된 게 1이죠. 이게 2고요. 요게 4고 요게 8이네. 다섯 번째 항은 4 더하기 1, 2, 4, 8인 거야. 다섯 번째 항이.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겠어요? 4 더하기 1, 2, 4, 8 이런 놈들을 다섯 번째 항은 4개를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은 이런 놈들을 n-1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 더하기 얘는 등비 수열에 n-1까지 합인 거야. 공비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1 해버리면 n번째 항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혹시 구하고 싶으면 나열된 거에 규칙을 찾으면 n번째 항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 찾을 필요도 없다. 이거였어요. 그쵸? 자, 나열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항들과의 관계인데, 그러면은 선생님 5번까지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왜 쉽냐면 지금 한 5번까지는 이미 뭐가 나온 거냐면 귀납적 정의가 이미 주어진 거야. 항들의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밥을 이렇게 다 차려준 거라고. 숟가락까지 딱 얹혀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숟가락으로 밥이랑 반찬만 집어 먹으면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쉬웠던 건데, 근데 몇몇 문제는 너희들이 밥상을 차려라 라는 문제가 나오죠. 뭘 하는 거야? 그러면 귀납적 정의를 니들이 만들어라. 문제에 언어적으로 항들과의 관계를 써줄 테니 너희들이 그 관계식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게 15-6번이죠. 15-6번. 평면을 n개의 원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평면의 개수의 최대값이 an이다. 1번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라. 요 얘기가 둘의 관계식이 뭐랑 같은 얘기더라고요? AN의 귀납적 정의랑 같은 얘기라고요. 그쵸? 항들간의 관계식을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문제가 AN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니들이 구해봐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AN의 귀납적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n번장을 구하진 않는다고요. n번장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야? 항과 항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지 n번째 항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열은 나열이었으니까 그럼 애초에 얘를 언어적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나열해봐서 나열된 그 결과를 가지고 규칙성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수열은 몇 번까지만 나열하면 규칙 찾을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는 5번째 구하라가 나오지만 수열의 규칙을 찾을 때는요 4항까지만 나열하면은 그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째 항까지를 직접 나열해 보는 거야. 직접. 자, 첫 번째 항이란 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은 몇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2개죠. 원의 내부랑 원의 외부. 원 하나가 있으면 그로부터 2개의 세상으로 구분되는 거라고. 내부의 세상과 외부의 세상. 2개. 첫 번째 이네요. 그럼 원 2개가 있어요. 영역이 최대가 되려면 원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뉘어지네요. 원이 3개가 있어요. 영역이 최대가 되려면 다른 원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만들어지는 영역은 바깥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 6, 7, 8개로 나뉘어지네요. 8이죠. 힘들겠지만 그림을 크게 그려서 원을 4개를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뭔데? 영역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 4개를 그려봐야 돼. 왜? 수열은 기본적으로 4항까지는 나열하자라고 했으니까 그거 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은 그려보세요. 그려보면은 14개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해서 한번 실제 그려보세요. 나중에 14개가 나와요. 그러면 수열은 4항까지만 나열하면 규칙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규칙 보이냐 이거지. 이거의 규칙이 그 다음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22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왜? 규칙을 찾은 거야. 무슨 규칙인데? 이만큼 차이 나고요. 4만큼 차이 나고 얘가 6만큼 차이가 나잖니? 그럼 그 다음에는 8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럼 2, 4, 6, 8 이런 거야. 실제로 5번장을 구해버리면 2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얘는 문제 뭐가 된다고요? 5번장 구하시고가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n번장을 만약에 구하면 관계식을 구하면 그럼 그 관계는 뭔데요? 2, 4, 6, 8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잖아. 뭐가? 4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뺀 게 4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줬더니만 그게 2 곱하기 3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귀납적 정의, 즉 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관계가 뭔데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걔가 뭐가 되는 거다? 2 곱하기 n이 됩니다 라는 관계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1번 정답인 거야. AN 구하시오가 아니었다고. 물론 여기서 AN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풀었습니다. 수식으로 푼다면 나열후 합으로 풀 수 있었고, 아니면 이것처럼 네 번째 항은 2 더하기 2, 4, 6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n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주면 돼요. 근데 뭐 n번째 항 구할 필요 사실 없다고, 5번째 항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항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면 된다 라는 거.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 네, 아쉽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다 지울게요. 은근히 자주 나오는 꼴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가 본인의 이름을 갖다 놓고 만든 수열인 거죠. 피보나치 수열. 예. 뭐 외국 사람들은 그 자기 이름을 갖다 놓고 뭔가 공식을 만들어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뭐 내가 내 이름을 따가지고 뭐 공식을 만들면 좀 애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끼 문제야. 토끼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두 번째, 계단 문제는 피보나치. 세 번째, 흰 검을 배열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을 배열하는데, 단 흰색은 이웃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 세 가지는 피보나치구나라고 좀 봤으면 좋겠어. 너무 자주 나오는 예시문이거든. 그럼 도대체 피보나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 피보나치의 귀납적 정의는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다음 항이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다. 자, 토끼 문제가 왜 피보나치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토끼가 있는데 그 토끼가 한 쌍.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쌍의 토끼가 갓 태어난 새끼 토끼예요. 그러니까 귀여운 토끼죠. 이 귀여운 토끼 한 쌍이 있는 거야, 한 쌍. 그러면 우린 요 한 쌍을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이게 한 쌍이야, 한 쌍. 암컷과 수컷이 있던 거죠. 한 쌍. 신생아 토끼. 근데 이 토끼는 한 달이 지나면 성인 토끼로 바뀌어. 이게 성장이 되게 빠른 거야. 이 토끼가 한 달이 지났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이 좀 말은 좀 그렇지만 성에 눈을 뜬 거라고. 이 토끼가. 이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토끼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진 거야. 성에 눈을 뜬 거야. 한 달이 지나면. 이해되죠? 그런데 이 토끼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불사토끼예요. 좀 이상해요. 영원히 안 죽어. 그러면서 성인 토끼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새끼 토끼를 한 쌍을 만들어내는 거야.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안 죽어. 그런데 얘가 한 쌍의 신생아 토끼를 만들어내는 거지.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 안 죽어. 그리고 얘가 성인 토끼로 바뀌어. 한 달 지나니까. 그럼 얘도 성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얘가 한 쌍을 또 만들어내죠. 한 달 또 지나면, 자, 성인 토끼 몇 쌍이야? 하나, 둘, 셋 쌍. 그쵸? 얘 성인으로 바뀌니까
성인 토끼 3쌍. 신생아 토끼는 한 쌍 한 쌍 만드니까 2쌍. 한 달 또 지나면 성인 토끼 5쌍. 신생아 토끼 3쌍.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토끼의 쌍의 수들을 나열해봤더니 그게 1, 전체가 2쌍, 3쌍, 5쌍, 8쌍이 되는데 그 규칙이 다음항이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랑 같아지더라. 우린 그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항은 뭐가 되겠어요? 두 개의 합인 13쌍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왜 두 개 합이 8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얘가 8이 되는 이유는 5랑 3을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장이거든요. 이게 6번장인데 이 5는 뭐냐? 얘들이 성인으로 바뀐 거니까 이 5는 5번장인 거죠. 요 3은 얘가 만든 쌍의 수야. 근데 요 3이 여기에 있는 세 쌍이 다 성인으로 바뀐 거니까 요 3은 얘고 얘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뭔데요? 4번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6번장인 거죠. 6번장이 5번장과 4번장 합이 된 거잖아. 아, 요 놈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요 예시문은 좀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교육적이진 않잖아. 좀 이상하잖아. 그치? 왜? 일단 죽지도 않아. 좀 약간 좀 징그러워. 불사토끼야. 게다가 한 달 지날 때마다 한 쌍씩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 얘는 사실 자매거든요. 오누이 같은 거죠. 오누이 같은 건데 걔들이 또 서로 결혼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 얘들이 좀 약간 변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태 불사토끼야. 좀 약간 내가 볼 때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피보나치가 처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수열을 만들었을 때 만든 예시문이 이거거든. 그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 실전에서 조금 더 이거를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예시문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계단 문제랑 흰색과 검은색을 배열하는데 흰색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럼 계단 문제란 뭐냐? 계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이런 계단이 있어서 얘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한 칸을 가거나 한 번에 2칸을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한 번에 얘가 3칸을 올라가는 건 좀 무리다. 좀 불가능하다. 신체의 특성상 한 번에 한 칸을 가면 2칸밖에 못 간다면 n칸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뿅 이거밖에 없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뿅뿅 가거나 한 번에 2칸 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뿅뿅뿅 가거나 한 칸, 2칸 가거나 2칸, 1칸 가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법들을 나열해 봤더니 얘는 뭐가 될 거다? 난 지금 피보나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전에 거랑 전자량의 합인 5, 얘는 두 개 합인 8, 두 개 합인 13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왜? 여기까지 가려면 그 전 단계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 우린 경우의 수 배울 때 또는이면 두 경우수를 더한다는 것은 이미 수학하 경우의 수에서 배웠습니다. 서로 간이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면 또는일 때는 더한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 합인 거라고.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인 거라고. 얘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7번 지금 설명한 계단 문제라고. 그럼 7번 문제 보면 7번에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른다. n계단을 오르는 경우수를 구하라. 이거 문제를 보자마자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얘는 그냥 피보나치다. 왜? 너무나 자주 나왔으니까 이건 이미 암기하고 있는 거라고. 아, 피보나치인 거야. 그러니까 1번 정답은 뭐인 거니? 얘가 정답인 거죠. 그쵸? 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보나치인 거예요.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이냐. 그럼 두 번째 문제. A8을 구하래요. 나열하는 건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알는데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인 거는 쉽게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피보나치니까 다음 항은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야. 두 개 더하면 돼. 3. 두 개 더하면 이런 식으로 전에 거 두 개를 계속 더하는 값들을 쭉쭉쭉쭉 써 나가는 거죠. 땡땡땡. 그럴 때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항은 34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였네요. 아, 기본적으로 수열은 나열이다. 그쵸? 나열이다. 근데 그 중에서 피보나치는 자주 나오는 수열이니까 문제 딱 봤을 때 이놈은 피보나치인데 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3개였고요. 물론 이 3가지가 아니어도 피보나치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그냥 나열했더니 그 규칙이 다음 항이 전항과 전전항이 합의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냥 피보나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주제가 2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지금 했던 거 귀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증명하래요. 증명법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어떤 바보가 이렇게 증명한 거야. 바보야. 어떤 바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n이 1일 때 그럼 왼쪽의 값은 1이고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오른쪽 값도 1 대입했더니 1이 나와. 둘이 같네? n이 1일 때 성립하는구나.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2고 우변은 2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서로 값이 같네? 성립하는구나. 계속하는 거죠. 3, 4, 5, 6 계속하는 거야. 매일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할애해서 계속 이걸 보인 거야. 그러다가 n이 1억 2,428일 때까지 증명하다가 죽었어. 얘 증명한 거니? 증명 못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거는 성립한다고 추정하는 거지 증명한 건 아니라고. 그쵸? 그렇게 했을 때는 발레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추정하는 거지 증명한 게 아니라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느냐? 우린 그 증명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 쉽게 생각해서 도미노를 떠올리면 돼요. 도미노를 만든 거예요. 도미노를 이렇게 세웠어. 이런 도미노를 쭉쭉 세운 거죠. 도미노를 쭉쭉 만든 거야. 이렇게 계속 세운 거죠. 이렇게 계속 세웠는데 갑자기 얘랑 얘의 간격이 이렇게 멀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핑 쓰러뜨렸어요. 그럼 얘가 쓰러지나요?
안 쓰러지죠. 왜?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도미노 하나를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때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만들려면 두 가지의 규칙만 만족시키면 되거든. 어떤 규칙을 만족시키면 되느냐? 첫 번째,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면 우린 그거를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쓰러지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K번째 게 쓰러지면 그 다음 것도 쓰러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게 쓰러지면 그 다음 것도 쓰러지도록 만들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는 걸 밝힐 수 있지 않느냐. 맞잖아. 도미노가 다 쓰러지도록 만들려면 어느 한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첫 번째 거를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이 이거죠. 즉 뭘 증명하는 거냐면 얘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얘는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수학적 귀납법인데 다행스럽게도 수학적 귀납법 문제는 서술형 문제로 안 나옵니다.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서술형으로는 안 나와요. 나오는 순간 그 선생님은 그 문제를 낸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틀린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왜 틀렸는데요? 그거를 애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엄마가 전화를 해요. 우리 애가 이거 왜 틀렸느냐?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래 비리가 저지러질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를 못 내. 막 따진다고 애들이. 그치? 내가 이게 왜 틀렸냐고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빈칸 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음은 얘를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요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네모의 위치 중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대략한 내신 문제 또는 일반적 문제집들의 일반적 문제집 예를 들면 센 문제는 10문제가 나오잖아. 그 중에 9문제는 10초면 정답이 다 나와요. 그냥 문제를 쳐다보면 그냥 정답이 다 나옵니다. 10초 만에. 그거를 얘기를 좀 할게요. 그거를. 자, 그래서 정석에 있는 문제인 15-8번 문제를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15-8번. 문제. 일단은 증명하시오니까 한번 직접 증명을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증명하시오가 안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빈칸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디에 빈칸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강조를 할게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증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저 설명 수업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보자고. 8번.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3분의 1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하시오. 자, 이게 문제인데 이런 문제 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 빈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러한 큰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증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이제 막 빈칸들이 막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뭐 가, 나, 다 뭐 이런 식으로 빈칸이 있다고. 그래서 그 빈칸에 들어가서 찾는 거야. 우리 목적은 그거야. 그럼 여기서 좌변은 누구냐? 요 박스 바깥에 있는 증명하고자 하는 식의 왼쪽 얘를 우리는 좌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은 여기에 있는 왼쪽 변이 아니라 증명하고자 싶은 것은 요 박스 위에 있습니다. 박스 위에 있는 왼쪽을 얘를 좌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얘를 우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도미노야.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되거든. 그래서 n이 1일 때. 그러면 좌변은요. n에 1 집어넣어주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이니까 n이 1이면 1 곱하기 2부터 1 곱하기 2까지 합인 거죠. 괜히 막 n이 1일 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1 곱하기 2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게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n이 1이면 좌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1 곱하기 2.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좌변은 1 곱하기 2니까 2가 되죠. 우변은 n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2가 되네요. 그럼 둘이 같으니까 성립한다. 오케이. 첫 번째 도미를 쓰러뜨린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물론 이 k는 1부터예요. 그럼 얘는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k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가정했으니까 k 이걸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제 양변에 이거죠. 양변. 이거 양변에 주어진 식은 덧셈과 관련된 식이에요. 더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린 좌변은 지금 뭔가 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네모를 더하면 이게 첫 번째 박스입니다. 귀납법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박스의 위치가 양변에 뭔가를 더하래요. 또는 곱하래요. 그럼 여긴 도대체 누가 들어갈까? 무엇이 들어갈까? 우린 뭘 증명하는 건데?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라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이 좌변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값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더하거나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n이, 그러니까 좌변에 n이 k 플러스 1, 이게 좌변이라고 했죠? 좌변에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결과가 되도록 하는 값이에요.
좌변에 n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결과가 되도록 하는 값을 더하면 된다고. 그럼 그건 뭔데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겠죠. n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주면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잖아. 그럼 그걸 더하면 돼. 그게 첫 번째 박스야. 그럼 양변에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느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부터 거기다가 이걸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양변이니까 그럼 우변도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정리해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 꼴 뭐가 나오냐? 정리해주면 이게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박스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바로 윗줄에 이거의 윗줄에 빈칸이 있다면 거긴 뭐가 들어가냐면 우린 뭘 증명하는 거야?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럼 증명의 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정리할 필요 없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변에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3분의 1 곱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건 뭐야? 우변에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쓰면 되느냐? 그냥 1과 2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정답을 써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뭐 증명하는 게 서술로 안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칸에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빈칸 문제는 거의 대다수 문제가 여기랑 여기에 빈칸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물어봤으면 걔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면 된다 이거죠.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얘를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에 빈칸이 있다면 뭔가를 더하거나 또는 뭔가를 곱한다는 것은 이 좌변이 k 더하기 1의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그 값을 더하거나 곱하면 된다. 그거를 찾으면 되고요. 마지막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그냥 얘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우변의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한 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문제집들 수학적 기납법 빈칸 문제들 다 한 문제당 10초 정도면 다 풀립니다. 정말로.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답만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정답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전까지 94년도부터 거의 막 20년, 25년, 20년? 거의 20년 넘게는 문과 수능이든 이과 수능이든 30문제인데 수능이 그 중에 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들어갔었어. 반드시 매년 한 문제가 수능에 꼭 들어갔었어. 근데 요즘에는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공식처럼 그냥 무조건 낸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낸다 보니까 요즘에는 얘가 잘 나오지는 않는 추세인데 조금 더 머리 써가지고 다른 빈칸 문제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 20년 동안은 매번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직 안 나올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 3, 4년 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빈칸들은 거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다. 그럼 그것은 얘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쳐다볼 필요 없이 10초면 정답이 나온다야. 한번 정석 가지고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에 있는 문제집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연습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 증명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만 해보냐면 유제까지는, 그러니까 필수 예제랑 유제까지는 직접 증명을 해보시되 연습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부분은 연습 문제는 증명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거 증명할 바에는 갖고 있는 문제집에 빈칸 채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풉니다. 하지만 그 증명 문제는 딱 필수 예제랑 유제까지만 직접 증명해 보시되 그 빈칸이 들어갈 그 위치, 중요한 포인트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그 수학적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훈련은 꼭 하셔야 됩니다.